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어제 발표한 대로 스페이스X와 xAI의 공식 합병이 발표되었고 기업 가치만 무려 1.25조 달러, 한화로는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괴물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합병이 두 회사만의 결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웨드브시의 댄 아이브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회사의 합병 이후에도 AI의 혁명이 시작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혁명 안에 왜 테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블룸버그는 이번 합병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일론 머스크의 무서운 자본 공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픈 AI와 샘 알트먼이 왜 긴장할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xAI는 어떻게 오픈 AI를 공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면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전하면 테슬라의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모델 Y의 5번째 트림인 모델 Y 올휠 드라이브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사용하던 스탠다드라는 명칭이 삭제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모델 Y는 크게 기본형인 리얼 휠 드라이브와 올휠 드라이브, 그리고 프리미엄인 리얼 휠 드라이브와 올휠 드라이브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퍼포먼스까지 합쳐져 5개의 라인업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새롭게 발표된 모델 Y 기본형의 올휠 드라이브의 모델 가격은 41,990달러이고 후륜구동의 모델 가격이 39,990달러였다라는 것을 비교하면 약 2,000달러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은 많은데요. 우선 0에서 60 마일 파워로 가는 이 제로백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존 6.8초에서 4.6초로 단축되었고 2.2초나 빨라졌습니다. 자, 이 정도 속도는 거의 상위 모델인 프리미엄에 가까운 성능이고, 하지만 주행거리는 294마일로 후륜구동의 321마일보다는 좀 짧아졌고 대신 사륜구동의 안전성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델은 가성비 모델인 만큼 빠진 사항도 많고 이 프리미엄 모델에는 들어가 있는 글래스 루프가 사라졌고 또 생화학 무기에 방어 모드가 포함되었던 헤파 필터도 사라졌으며 전동식 운전대 조절 기능 역시 수동으로 변경되었으며 15개의 스피커는 7개의 스피커로 상당히 다운그레이드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수익성이 낮았던 모델 S와 모델 X를 생산 중단하고 대신 모델 Y의 생산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긴 프리몬트 공장의 여유를 통해서 옵티머스의 양산에 집중하고 또 모델 Y의 라인업 역시 세분화하면서 전략을 가다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매립형 전자식 손잡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판매 허가를 받은 기존 모델들도 2029년까지는 반드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중국 당국은 바로 안전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최근 중국 내에서 충돌 사고나 화재 발생 시 전력이 끊기면서 전자식 도어 핸들이 튀어나오지 않아 탑승자가 고립되거나 구조대원이 문을 열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실제로 샤오미 SU7의 화재 사고 등에서 이 매립형 핸들의 구조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비난이 나왔고 결국 중국 정부는 디자인의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물리적으로 손을 넣어서 당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새롭게 규정을 정했고,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도 별도의 도구 없이 즉시 문을 열 수 있는 기계식 레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처럼 손가락으로 한쪽을 눌러서 당기는 방식이나 현대의 아이오닉처럼 전동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은 앞으로 디자인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테슬라의 모델 Y는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단순화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도어를 새로 설계해야 되는 것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도어를 선택했던 것은 디자인과 공기저항 계수의 개선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설계의 변경은 불가피해질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어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많은 구독자분들이 스페이스X의 합병이 테슬라랑은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을 주셨고 또 주가의 상승이 없으니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반대로 흩어진 기업들을 하나로 뭉치고 있는 역발상 합병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게도 ARK 인베스먼트의 캐시우드는 그 배경을 매우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합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배터리와 로봇 그리고 수많은 AI 기업들이 국가의 주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기술을 융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반면 미국은 산업과 금융, 벤처 캐피탈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혁신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나눠져 있는 그 틀을 허물고 xAI의 뇌와 스페이스X의 신경망을 연결하는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테슬라는 이미 xAI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xAI가 예정대로 합병해서 상장에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가진 xAI의 지분 가치 역시 덩달아 폭등하고 기술적으로도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거기서 학습된 지능이 결국 테슬라의 옵티머스 안으로 들어가든지 자율주행 FSD의 성능을 높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xAI의 통합이 테슬라와는 완전히 별개의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블룸버그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합병이 단순한 두 회사의 결합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된 자본과 데이터의 총공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은 돈의 전쟁입니다. 우선 xAI가 매달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 역시 어마어마한 자금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1조 4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까지 하겠다며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바로 스페이스X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미 흑자 구조에 진입해서 점점 현금이 나오고 있는 스페이스X의 탄탄한 재무제표를 xAI와 결합해버린 것이고 이렇게 되면 xAI는 스페이스X에서 나오는 무한에 가까운 현금을 사용해 AI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스타링크의 개인정보 정책이 소리 소문 없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스타링크는 이제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금융 데이터, 심지어 주고받는 파일까지 모두 수집할 수 있다고 하고 이를 합병 법인의 xAI와 공유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픈 AI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위성 네트워크인 스타링크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손에 넣게 되고 앞으로 이를 이용해서 AI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과 냉각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때 우주로 나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런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거대한 인프라를 활용해 오픈 AI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현재 월가에서는 이런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데나이브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나이브스는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된 이후 하나의 글을 X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 두 회사의 합병이 끝난 이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제국들이 하나로 묶이는 일은 결국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데나이브스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우주와 지상의 완전한 결합이고 스페이스X가 우주의 인프라를 책임진다면 테슬라는 지상에서 수집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있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 AI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평가받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 강조합니다. 심지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이렇게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AI 혁명의 성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데나이브스의 예상처럼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지게 될지는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나이브스는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합병 발표는 올해 말쯤이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월 초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데나이브스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오픈 AI의 샘 알트먼과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상장을 놓고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틈타서 일론 머스크가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렸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금의 선점이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AI에 관심이 있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현금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매우 명확하고 오픈 AI나 앤스로픽이 상장하기 직전 스페이스X를 내세워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라는 블랙홀 전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와 디스 이즈 머니의 분석에 따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 통합법인의 상장을 통해서 최대 500억 달러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IPO 자금을 노리고 있다고 하고 이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투자자들의 현금을 싹쓸이 해간다면 뒤늦게 상장하려고 하는 오픈 AI의 자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경쟁사를 고립시키고 또 그 돈으로는 우주의 AI 인프라를 만들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수직 계열화된 제국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 테슬라의 반대론자들 역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합병에서는 놀랍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로스 거버는 이번 합병을 보면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법인의 기업 가치가 점점 똑같아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1.58조 달러 정도 수준이고 스페이스X와 XAI의 통합법인의 가치가 약 1.2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몸값이 비슷해지게 된다면 복잡한 프리미엄 계산 없이 1대1 주식 교환으로 합병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 거버는 역사적인 골든타임 또 천운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두 회사가 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자, 1998년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도 합병할 때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 두 회사는 1대1 주식 교환의 방식을 택했고 당시 주주들은 기존의 주식을 반납하고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새 통합의 주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를 묶어서 X홀딩스 같은 거대 지주회사를 만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X홀딩스가 만들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로켓랩 사건이고요. 2025년 5월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주식을 1대1로 자동 교환해줬습니다. 자,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맞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게 된다면 외국 법인 간의 주식 교환은 양도로 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시장에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실제로 현금을 한 푼 받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했었고 이 기본 20%와 지방세 2%, 22% 정도 되는 양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초기에는 증권사마다 좀 해석이 달라서 일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최종 유권 해석을 내리고 난 후 모든 증권사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고요. 결국 X홀딩스라는 새로운 법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 한국 세법상 해외 주식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월가에서는 새로운 법인이 탄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주주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요. 정리하면 월가에서는 XAI의 뇌와 스페이스X의 인프라 그리고 테슬라의 하드웨어 기술을 합쳐 인류가 본 적이 없는 완벽한 수직 통합 제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X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미국에서는 독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과연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모든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게 될지 아니면 두 회사가 서로 시총의 크기를 경쟁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